권대혁 TV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서당을 운영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북 서당은 시도 때도 순서와 체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페이스북 서당 유튜브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고심극력지상 관유온후지기. 오늘은 이 화두를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요.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들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팡차오휘의 나를 지켜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정말 평범한 듯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다가도 깊이 읽어보면요, 하게 되는 그 통찰과 깊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심극력지상과 관유온후지기 또한 그러합니다.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책으로 읽기를 권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구절을 따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목 중에 하나는 나 자신에게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와닿죠.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삶,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송나라 때 그 이학자로 유명했던 정의는 친구인 장제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장제는 편지에 자신이 최근 수양을 하며 체험한 경험을 글로 써가지고 정의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정의는 이 편지를 읽고 아래와 같이 답장을 썼습니다. 논한 바는 대체로 고심하고 있는 힘을 다한 모양은 있지만 너그럽고 온화한 기상은 없습니다. 이치를 깨우쳤는지 여부를 알려면 마음 위에서 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의 대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쓴 내용이 비록 괜찮기는 하지만 글의 그 행간을 보니 그대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이느라 정력이 고갈되고 심신이 초췌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시나요? 당신은 말끝마다 인생에 커다란 도리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대 자신이 이처럼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한번 쿵 치는 그런 대목이죠. 네. 정의의 이 말은 분명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 생활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자하는 것이죠. 그는 양생의 각도에서 이런 수행 방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심극력지상인과 관유온후지기, 이것은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의 말, 즉 고심극력지상이란 말은 외자적인 목표를 위해서 눈앞의 현실을 희생하며 스스로를 고생스럽게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반면 후자, 관유온후지기, 이것은 일을 할 때 넉넉한 여유를 갖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일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는 또 자기 인생의 수양과 경지가 어떤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냥 자신의 심기를 점검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가슴을 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에 어느 정도 내가 수양이 됐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경지인가, 이걸 알고자 한다면 그냥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기, 이거를 점검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득은 처신의 측면에서 정말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신어보면 그것이 내 발에 맞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도리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도리를 깨달은 후에도 마음에 충실하고 활력을 느끼고 전에 없던 희열과 홀가분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 깨달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마치 비가 온 듯한 흡족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도리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이로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고생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생각이 깨인 것이 아니고 힘이 미치지 않은 일을 겨우 해낸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때문에 그는 장제에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말없이 마음속을 헤아리며 꾸준히 사색을 계속하다 한다면 아마도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한 것입니다. 자칫 통감의 저자 사마강은 당시 재상으로서 정유와는 친분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어느 날 정유는 사마강이 자칫 통감을 편찬하기 위해서 매일 밤을 꼬박 세우고 어떤 경우는 밤새 불을 밝히며 깊은 생각에 잠겨서 초조와 불안한 마음에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유는 자신의 학생에게 사적인 자리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마강,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비참한 인물이다. 어쩌면 세상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세상을 사는데 도대체 얼마나 정력이 넘치기에 그렇게 스스로를 소모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정의가 보기에는요,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넉넉하고 온화하며 태연작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신의 건강을 손상시키면 설령 더 큰 성취를 얻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경쇠약이나 심신의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아침에 저녁을 장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처음에 바람과는 어긋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편집이라고 하고 반드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오늘날 서양 철학의 소외, alienation, 이 개념을 빌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외라는 것은 인성과 대립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의 목적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실질을 희생하며 추구하는 일에는 가치가 없음을 말합니다. 정의가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런 소외 또는 편집적으로 일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소위 말하면 배운 사람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 계층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의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든지 장래의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필요나 목표를 위해서 매일을 분투하며 눈앞에 있는 시간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오늘의 괴로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그 무수한 현재는 과거가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장래를 위해서 눈앞의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늙게 되고 그제야 자신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간신히 견디고 견뎌서 생명의 끝자락에 이르러도
여전히 장래를 위해서 눈앞의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팔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현재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상황은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다면 아무리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의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바로 무수한 현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유명한 인사들이 크게 성공을 해서 이름을 떨치고 백만장자가 되었는데도 뜻밖의 출가해서 여생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속세의 각종 무력이 덧없는 것이고 인생에서 추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마음의 피로와 번뇌만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출가하지 않으면 겹겹이 쌓인 무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아마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버느라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심지어 요절까지 하고야 많은 요즘의 엘리트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들의 선택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글을 읽고 정말로 앞으로의 정말 덧없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 자신, 오늘의 현재, 그 수많은 현재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글 정말 가슴을 치는 글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그런 기분으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죠.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가 충실하고 먼 오지도 않을, 있지도 않을 미래의 환상을 위해서 오늘의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